이번 동영상에서는 얇은 막에 의한 간섭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얇은 막에 의한 간섭을 하느냐? 막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지면 사실 이제 간섭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얇은 막에 의한 간섭만 알아보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하거나 그냥 받아들여도 일단은 되겠어요. 자, 어떤 N3인 교재를 한번 참고하세요. N3인 물질 위에 자 얇은 막이 있습니다. 그 막의 굴절률은 N2라고 합시다. 그리고 그 위에 빛이 오는 부분의 굴절률이 이제 N1이라고 해볼게요. 뭐 예를 들면 N3는 어떤 1.5 정도의 굴절률을 가진 어떤 물질이고 그 위에 뭐 1.3 정도 굴절률 1.3 정도 되는 어떤 물질로 코팅을 한 그런 경우를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공기 중에서 빛이 온다고 하면 이 바깥 부분은 공기에 해당하니까 N은 1 정도가 될 겁니다. 자, 빛이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수직으로 빛을 쪼여줬어요. 그러면 자, 1부는 어떻게 돼요? 바로 그림이 겹쳐서 보이니까 옆에다 그릴게요. 1부는 이렇게 반사가 되겠죠. 튕겨서 반사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1부는 들어간 다음에 어디서? 여기서 반사가 된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요? 되튕겨 나와서 바로 되튕겨 나오는 건데 옆에 그린 겁니다. 그리고 다시 빠져나오겠죠. 그러면 이 두 빛의 경로차는 위 N1인 영역을 내려올 때 이 부분까지는 갔다가 뭐예요? 그럼 경로차라는 건 결국에 내려왔다가 되튕기는 이 정도의 경로차가 생기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 이 바깥에 빠져나가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길이가 똑같으니까 자, 이 부분 이 영역은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경로차에 해당하죠. 두 번. 그러면 이때 경로차라는 것은 물질 속에서의 어떤 경로차니까 광경로차를 따져줘야 되죠. 그러면 이 사이의 경로차라는 건 EN2D가 될 겁니다. 그죠? EN2D. 그랬을 때, 자, 이제 살펴야 될 거는 뭐냐면 반사에 의한 위상 변화가 있냐? 반사에 의한 위상 변화를 고려를 해 주어야 된다. 위상 변화. 자, 여기 자, 이걸 이 빛 같은 경우는 자, 굴절률이 작은 데서 큰 데로 가니까 뒤집히죠. 그래서 파이만큼의 위상차가 나요. 그죠? 그리고 내려갔다가 되튕겨 나올 때도 어떻게 돼요? 작은 데서 큰 데로 가니까 고정단 반사가 돼서 또 파이만큼 위상이 뒤집히니까 얘도 파이예요. 그럼 이 둘은 빠져나오는 두 빛은 위상이 자, 다시 요 빛하고 요 빛은 위상이 파이니까 되튕겨 나올 때는 동위상이죠. 그러면 반사에 의한 위상 변화는 없어요. 그럼 결국에 경로차에 의한 위상 변화만 따져주면 되는데 광경로차가 얼마입니까? 광경로차가 EN2D죠. 지금은 EN2D. 이게 뭐가 되면 자, 이게 경로차인데 경로차가 m람다가 되면 보강 간섭이고 이 경로차가 m람다 더하기 2분의 람다가 되면 상쇄 간섭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똑같은 상황이긴 한데 얘의 굴절률이 뭐 1이고 여기 이게 이 굴절률을 N2, N1, N3라 했는데 N2가 N1보다도 크고 N2가 N3보다도 큰 경우 한번 생각해 보면 빛이 자 내려왔어요. 그럼 되튕겨 나가겠죠. 되튕겨 나갈 때 위상 변화가 생깁니다. 파이만큼. 그죠? 근데 내려와서 다시 부딪혀서 나갈 때는 얘는 위상 변화가 없어요. 왜냐면 반사에 의해서는 얘가 얘보다 크니까. 그러면 얘는 위상 변화가 없죠. 그럼 반사에 의한 위상 변화가 180도입니다. 반사에 의한 위상 변화가 파이예요. 파이니까 이제 조건이 바뀝니다.
경로차가 EN2T일 건데 거리를 안 줬네요. 이 사이의 거리는 T이고 T일 때 EN2D가 M람다일 때 상세고 상세 간섭이 일어나고 M람다 더하기 2분의 람다 즉 2분의 람다의 홀수 배일 때 보강 간섭이 일어나죠. 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얇은 막에 의한 간섭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얇은 막에 의한 간섭만 다루느냐? 두꺼운 막, 두께가 두꺼운 막에서는 간섭 현상이 거의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웬만해서는. 그래서 얇은 막에 의한 간섭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얇은 막에 의한 간섭은 어떤 빛이 반사되는 어떤 막의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에서 반사되는 빛의 어떤 간섭 현상을 볼 건데, 이걸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고정단 반사하고 자유단 반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이제 줄에서의 이제 파동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정단 반사, 자유단 반사할 때 매질을 구분을 했죠. 밀합 매질하고 소합 매질을 구분했어요. 밀합 매질하고 소합 매질을 구분했는데 이 두 매질을 구분하는 기준은 밀도가 아니라 뭐였냐면, 밀합 매질은 파동의 속도가 어떤 거예요? 파동의 속력이 느린 곳이었고 느린 매질이었고, 상대적으로 파동의 전파 속력이 느린 매질이었고, 소합 매질은 파동의 전파 속력이 빠른 매질이었어요. 빠른 매질이더라. 자, 그래서 이 구분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줄 파동 같은 경우에, 자, 여기에 어떤 줄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조금 굵은 줄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굵은 줄이 이렇게 있으면, 자, 굵은 줄이 가는 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리죠. 느립니다. 느리기 때문에 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느린 매질이고 빠른 매질이니까 속력이, 여기가 소합 매질이고 여기가 밀합 매질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합 매질에서 밀합 매질로 갈 때 어떤 반사가 일어났냐면 고정단 반사가 일어났습니다. 고정단 반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빠른 매질에서 요런 모양의 어떤 펄스를 이렇게 보내주면, 그죠? 보내주면 반사된 어떤 파동이었냐면, 얘를 일단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냥 통과한 것으로 생각을 일단 하고, 그죠? 그리고 얘가 되튕겨 나오면 어떤 모양이 되죠? 얘가 이걸 기준으로, 이거 O라고 하면 O를 기준으로 뒤집으라고 그랬죠. 접으라고 그랬어요. 접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원래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근데 얘를 또 이 면에 대해 수평한 면에 대해 접으면 어떤 모양이 돼요? 튀어나오는 모습은, 자, 이런 모양으로 뒤집혀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게 고정단 반사였고, 그러면 만약에 얘가 여기가 만약에 두꺼운 밀합 매질이고 소합 매질이면, 밀에서 소로 가면 얘는 자유단 반사이기 때문에 밀합 매질에서 소합 매질로 가면 자유단 반사예요. 자유단 반사면 얘가 모양이 뒤집히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어떤 모양이, 지금 위에 있는 요 모양이 그냥 통과한 거에서 그냥 얘를 기준으로 그냥 접어준, 얘는 자유단일 때 반사된 모양이고 얘는 고정단일 때 반사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유단일 때는 그냥 그 위상 변화가 반사에 의한 위상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반사에 의한 위상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튀어나오는 놈도 원래 파동하고 똑같은 위상을 가집니다. 변화가 없고, 얘는 반사에 의해서, 고정단 반사에 의해서 파이만큼
위상 변화가 생긴다 그래요. 위상 변화가 생긴다. 자, 이걸 기억해 두면, 자,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참 지금 이렇게 얇은 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N1, N2, N3예요. 자, 빛이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올 건데, 자, 그 편의상을 위해서 자,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면 여기서 튕겨 나오는 걸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튕겨 나옵니다. 빛이 일부는. 그리고 일부는 통과를 하겠죠. 자, 통과를 했습니다. 일부는. 자, 이 튕겨 나올 때 만약에 N1보다 N2가 크다. N1하고 N1보다 N2가 크다. 이렇게 되면, 자, N의 정의는, 자, N이라는 거는 뭐냐면 V분의 C예요. 그죠? 속도가 빠를수록 N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아지는 겁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N은 작은 값을 가지는 거죠. 굴절률은. 즉, 이렇게 된다는 말은 N1이 N2보다 더 작다라는 말은 N1에서의 어떤 빛의 속력이 N2의 속력보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빠르다는 얘기죠. 그럼 고정단 반사가 되는 겁니다. 속력이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갔으니까 고정단 반사가 되니까 얘는 파동이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파이만큼 위상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또 튕겨가지고 이렇게 반사되죠. 근데 만약에 N2보다 N3가 더 굴절률이 크다. 그렇게 되면 N2에서 N3를 갈 때도 고정단 반사가 일어나는 거죠. N2보다 N3의 속도가 더 느리니까 빛에. 그러면 얘도 180도만큼 변해요. 그럼 이 튀어나오는 두 빛은 반사에 의해서는 위상 차이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럼 오직 위상 차이는 뭐에 생기냐면 요 거리차, 위에서 내려올 때 하고 얘가 튕겨서 나가고 나면 요 부분은 차이가 안 나고 요 부분 차이 안 나요. 그럼 결국 차이 나는 부분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부분이죠. 그럼 요 부분에 어떤 간격노차만 따져주면 됩니다. 그럼 이 간격노차는 만약에 이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한다면 간격노차는 EN2D죠. 그러면 얘네들은 이빛하고 이빛은 반사이온 위상 변화는 없기 때문에 EN2D가 M람다가 될 때 보강 간섭을 일으키고 이 경노차가 반파장 열수배 또는 람다에서 반파장만큼 더 간 요런 더 차이 나는 요런 경우일 때는 상세 간섭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조건이 달라지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는데 N1, N2, N3인데 N1보다 N2의 굴절률이 크고 N3보다 N2의 굴절률이 크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자, N1에서 N2로 갈 때 이렇게 튕기면 얘는 파이만큼 위상차가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통과해서 N3에서 이렇게 튕겨 나오면 얘 때는 위상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 N2가 더 크기 때문에 굴절률이 N2에서 N3를 갈 때는 자유단 반사거든요. 그럼 이미 반사에서 180도만큼 반파장만큼 180도만큼 위상차가 난다는 것은 반파장만큼 어떤 경로차가 난 거랑 똑같아요. 그럼 자, 그러면 반사에 의한 위상 변화가 반사에 의해 파이만큼 또는 람다만큼 위상차 또는 경로차가 생긴 거예요. 위상차가 또는 경로차가 생긴 거죠. 생겼다. 그럼 이제 이 안에 간격노차는 EN2D인데 이미 람다가 아니라 2분의 람다 이미 이만큼 파이만큼의 위상차가 생겼으니까 EN2D가 M람다일 때 상세고 EN2D가 M람다 더하기 2분의 람다일 때 보강 간섭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말로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 지금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그림을 그려서 보여줄 테니까
이 다음에 이어지는 강의를 일부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이해가 되는 사람은 지금 이어서 하는 일부분은 빨리빨리 넘겨도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반사에 의한 위상 변화 이제 추가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굴절률이 이제 1.5인 어떤 얇은 막 너무 얇아서 두께를 거의 0으로 둘 수 있는 거의 무시할 수 있는 두께를 가진 막에다가 위쪽하고 위쪽에서 어떤 빛을 비춰줍니다. 하지만 일단 이렇게 빛이 들어오죠. 들어오면 이 막의 위쪽 부분에서 반사한 빨간색 빛하고 아래쪽 막에서 반사한 파란색 빛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이 간섭을 일으키겠죠. 만약에 어떤 반사에 의한 위성 변화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 둘은 경로차가 0이니까 경로차가 0이기 때문에 END 강경로차가 END인데 얘가 D가 거의 0이니까 0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M 람다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왜냐면 M이 0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쭉쭉쭉 그죠. 그러면 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인데 그럼 보강 간섭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만약 반사에 의한 뭐 이 둘이 어떤 위상차가 경로 차이에 의한 위상차만 따지면 위상차가 0이기 때문에 이 둘은 보강 간섭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림을 다시 한번 따져보면 자, 이렇게 해보면 자, 위쪽에서 이제 이 빛이 이제 들어오겠죠. 이제 이거는 위쪽에서 반사된 빛을 한번 보면 이렇게 빛이 이런 파동이 들어오게 됩니다. 빛 파동이. 그러면 위쪽에서 반사됩니다. 반사되는데 n이 1에서 1.5로 갔죠. 그럼 무슨 반사입니까? 고정단 반사예요. 고정단 반사. 고정단 반사. 그죠? 그러면 얘를 여기까지만 그리면 이렇게 통과시킨 다음에 얘를 위의 면을 기준으로 접으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자유단이라면 이 점선 모양이 될 건데 고정단이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더 이 축에 대해서 접어줘야 되죠. 이 축에 대해서 얘를 접으면 오른쪽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상이 180도만큼 바뀐 그런 파동이 이게 원래 파동인데 지금 얘가 자유단일 때 파동이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180도 바뀐 거죠. 뒤집혔죠. 그래서 180도만큼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부딪힌 건 아래쪽에 반사된 거는 원래 이렇게 들어와서 접으면 역시나 이런 모양으로 되튕겨 나와야 되죠. 그런데 얘는 1.5에서 1로 가니까 자유단 반사죠. 그러니까 그냥 이 모양 그대로 그려주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보고 싶은 건 튀어나온 두 빛 위에서 반사된 이 빛하고 밑에서 반사된 요 빛을 비교해 이 두 개를 중첩시키면 어떻게 돼요? 0이 되죠. 분명히 강경로차가 분명히 0인데 뭐가 됐어요? 간섭을 시켰더니 즉 델타 L0가 M 람다의 조건을 만족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위상차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로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쇄 간섭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M 람다가 무슨 조건이 되는 겁니까? 상쇄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따져줘야 될 게 막이 이렇게 있을 때 위에서 반사된 놈하고 밑에서 이렇게 반사된 놈이 이렇게 이 두 빛이 간섭을 일으킬 때 얘 반사된 빛하고 여기서 반사된 빛에 어떤 반사될 때 위상 변화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예를 들어 얘는 위상 변화 생겨서 파이고 얘가 안 생겨서 0이면 위상차가 반사이한 게 파이만큼 발생하니까 조건은 어떤 게 델타 L0, 즉 얘가 D라고 하면 수직 입사인데 그냥 이렇게 그린 거예요. E N D 이게 뭐가 되냐면 M 람다일 때 상쇄, 그 다음에 M 람다 더하기 2분의 람다일 때 보강이 되는 거고, 만약에 얘도 파이만큼 위상차가 생기고
위상 변화가 생기고 얘도 튕겨 나올 때 파이만큼 위상 변화가 생기면 똑같이 파이만큼 생겼으니까 이 둘 사이에는 여기 튕기는 놈하고 여기서 반사되는 놈하고는 위상차가 반사에 연관없죠. 그러면 델타 L0가 END가 M 람다가 보강, M 람다 더하기 2분의 람다가 상쇄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비슷하게 그렸지만 수직 위에서 내려온 그런 경우를 따져준 겁니다. 수직 입사에 대해서 다룬 거예요. 이제 비스듬히 입사한 경우는 이제 이어서 할 겁니다. 자, 다음으로 얇은 막의 간섭에서 비스듬히 빛이 입사한 경우에 어떻게 따져주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 거리는 D. 자, 빛이 이렇게 나란하게 와서 이제 매질을 만나면 자, A 빛은 투과를 한 다음에 밑에 면에 부딪힌 다음에 반사되어 다시 오는 거고, B 빛은 표면에서 반사된 겁니다. 일단 먼저 뭘 따져줘야 되죠? 반사에 의한 위상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자, 만약에 자 N1보다 N이 크고 N보다 N2가 크다면, 자 B 같은 경우는 더 굴절률이 큰 쪽으로 갔으니까 고정단 반사라 파이만큼 위상 변화가 생기죠. 그 다음에 뭐는 A 같은 경우에 자 여기서 부딪혀서 나올 때 자 어떻게 됩니까? 고정단 반사니까 역시나 파이만큼 위상 변화가 생겨요. 그럼 이 둘은 파이 똑같이 반사에서 위상 변화가 생겼으니까,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이 둘 사이에는 반사의 위상 차는 없는 겁니다. 그럼 뭐만 따져주면 돼요? 간격로 차에 의한 위상 변화만 간격로 차만 고려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 긋겠습니다. 요렇게 이게 파면이에요. 자, 이 위쪽 부분은 거리가 같습니다. 그러면 B가 이만큼 더 진행했죠. 그리고 자, 통과하면 자, 요렇게 선을 걸 수 있습니다. 이게 파면이에요. 통과한 어떤 빛에 의해서는. 그러면 A는 요만큼 B보다 더 간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경로 같기 때문에 뭐만 따져주냐면, 자 이제 이 사이에서 보면 되는데, 자 B에 이만큼 해당하는 게 요 N1인 위치에서 이 정도 거리는 N이 N1보다 크죠. 그러면 요 짧은 거리이지만 뭐가 이 길이는 요 길이하고 간격로는 같습니다. 굳이 유도를 해보자면 여기가 세타죠. 그리고 여기가 세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의 간격로는 N1, 예를 들어 얘를 L1으로 해봅시다. 그럼 N1, L1이 될 거고, 이 길이를 L2라고 한다면 이 길이를 L2라고 한다면 간격로는 NL이 되겠죠. 이 길이는. 자, 그러면 요 가운데 요 길이를 L로 둬봅시다.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뭐가 됩니까? L분의 N1 L1이 되고, 사인 세타는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면 L분의 NL이 되죠. 그러면 N1 L하고 L1하고 NL하고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간격로 차가, 그죠? 이 두 개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요 두 부분은 뭐가 발생하지 않아요? 사실은 간격로는 같으니까 간격로 차는 따져줄 필요 없고, 그럼 뭐만 남았어요? A라는 빛이 어느 만큼, 요만큼 더 간 거죠. 그럼 이 길이만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여기서 요렇게 조금 스킬을 씁니다. 요렇게 해서 접어주면 요렇게 되겠죠. 그죠? 이거를 지금 요 길이를 L1이라 두고, 예를 들어 이 길이를 L2라고 둔다면 간격로는 얼마만큼 차이 나냐면 N L1 더하기 N L2만큼 차이가 나죠. 그래서 N에다가 L1 더하기 L2만큼 A라는 빛이 거리를 더 간 겁니다. 그죠? 이게 간격로 차예요. 그러면 이게 대칭을 시켜보면 이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L1이 되죠. 그리고 얘가 세타가 됩니다. 왜냐면 얘가 세타면 얘도 세타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길이는 요 길이죠.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접었으니까 2D죠. 그러면 잘 보면 얘가 직각삼각형이니까 L1 더하기 L2는 2D 코사인 세타죠. 근데 간격너차는 2ND 코사인 세타가 델타 L 제로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델타 L 제로가 2ND 코사인 세타인데 반사에 의한 위상 차이가 없으니까 이게 M 람다가 될 때 보강, M 람다 더하기 2분의 람다가 될 때 상세입니다. M은 0 0 1 2 쭉쭉쭉, 얘도 M은 0 1 2 쭉쭉쭉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반사에 의한 위상 변화가 있다면 이 둘은 조건이 바뀌게 되겠죠. 그것만 고려를 잘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뉴턴의 원무늬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원의 어떤 일부인 어떤 이런 렌즈에다가 위에서 빛을 수직으로 입사시켜줘요. 수직으로 입사시키지만 우리가 수직으로 입사시키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와서 이 면에서 하나 반사가 이렇게 돼서 튕겨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요 면에 의해서 튕겨서 또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왜 이면 위나 이면 위에 반사되는 건 고려하지 않냐? 이 렌즈의 두께가 이 사이의 간격을 좀 지금 굉장히 과장해서 그랬는데 이 간격에 비해서는 굉장히 두껍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꺼울 때는 간섭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따져주면 일단 요게 유리고 이게 공기라면, 자, 이게 공기라면 N이 1이라면 빨간색 여기서 여기서 부딪히면 이 A라는 지점에서 부딪히게 되면 자유단 반사죠. 굴절률이 N1이라고 하고 N2라고 합시다. 그러면 1보다 큰 굴절률에서 굴절률 가진 물질에서 공기로 가니까 자유단이니까 위상차 0이고, 그 다음에 밑에는 공기에서 굴절률이 더 큰 데로 갔죠. 그럼 뭐가 됩니까? 파이만큼 위상차가 생깁니다. 그러면 반사에 의한 위상 차이가 생기죠. 반사에 의한 위상 변화가 생깁니다. 위상 변화가 얼마만큼 생기냐면 파이만큼 생겨요. 그죠? 그러면 어떨 때 간격노차가 뭐일 때? M 람다일 때 뭡니까? 차이가 이미 생겼으니까 상쇄 간섭. 그리고 M 람다 더하기 2분의 람다일 때 보강 간섭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이 사이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요 사이에 요 거리를 요 공기가 있는 부분이죠. 렌즈와 밑에 아래쪽에 유리가 있는 요 평평한 유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빨간색 빛하고 파란색 빛의 경로차는 2ND인데 N이 1이니까 2D가 되겠죠. 2D가 간격노차가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뭐를 구해야 되는 거죠? D 값을 알아야 2D 값을 알아야 우리는 간격노차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요렇게 이 렌즈는 R이라는 반지름을 가지는 어떤 렌즈예요. R이라는 반지름을 가지는 렌즈.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런 R이라는 반지름을 가진 렌즈의 일부 요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요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요렇게 나타내면 요 길이가 요 두께가 D니까 요 길이는 R-D가 될 거고, 그죠? 위쪽은 R이 될 거고, 그리고 자, 그러니까 여기는 R-D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쭉 하면 이 부분은 R이 될 거고, 그리고 중심으로부터 여기 간섭물이 나타나는 거리까지를 우리가 그냥 스몰 r로 두겠습니다. 그럼 어떤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R의 제곱이 R-D의 제곱 더하기 R 제곱이 되죠. 그럼 풀면 R 제곱 마이너스 2RD 더하기 D 제곱 플러스 R 제곱이 됩니다. 그럼 R은 날라가죠. 근데 D가 사실 실제 실험에서는 D가 매우 작아요. 그럼 제곱하면 더 작겠죠. 얘를 무시.
그러면 2RD가 R 제곱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럼 ED는 뭐가 됩니까? ED는 R분의 R 제곱이라는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ED는 뭐라고요? R분의 R 제곱. 그러면 이제 요 조건하고 조인트를 하면 자, 어떤 관계가 나오냐면 경로차 R분의 R 제곱이 어떻게 될 때 M 람다 더하기 2분의 람다일 때 보강 간섭이 나타나죠. 그러면 보강 간섭이 나타나는 위치의 반지름은 위치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자 R M 람다 더하기 2분의 람다에다가 루트를 씌운 값. 자, 이 위치에서 이 거리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보강 간섭이 일어납니다. 보강 간섭이. 그다음에 R이 어떨 때 요걸 쓰면 R M 람다 루트 이렇게 쓰면 얘는 이 위치에서 상세 간섭의 무늬가 나타난다는 거죠. 중앙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됐습니까? 그러면 요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요를 통해서 자 람다가 작아지면 R이 어떻게 돼요? R도 작아지죠. 즉 파장이 짧은 비트를 쓰면 R이 무늬가 나타나는 게 더 좁아진다는 거죠. 더 안쪽으로 단파장 비치면 간격이 더 좁아진다는 겁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의 무늬가 작아진다는 겁니다. 무늬가. 자, 만약에 백색강을 쓰면 파장이 여러 개 있는 놈이죠. 그럼 짧을수록 안쪽에 있으니까 안쪽에 만약에 파란색 있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 노란색 무늬 생기고 그 바깥에 약간 빨간색 무늬가 생기는 이런 식으로의 어떤 원무늬가 생길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요거가 굉장히 이제 요거를 구하는 과정이 좀 중요하죠. 무늬는 교재 그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교재 그림을 보면 이제 원의 어떤 무늬의 두께 있죠. 두께. 무늬의 두께를 잘 보면 멀어질수록 그 무늬의 두께가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간격도 촘촘해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번에는 밝은 무늬하고 그 다음 밝은 무늬 사이에 어떤 면적을 한번 구해 보려고 합니다. 자, R 제곱이 밝은 무늬는 R 제곱이 아니라 R이 지금 구한 거에 의하면 루트 R M 람다 더하기 2분의 람다죠. 이건 n번째 밝은 무늬의 위치입니다. 그죠? 그럼 n 플러스 한 번째 1번째 어떤 밝은 무늬의 위치는 아래 n 플러스 1 람다 더하기 2분의 람다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요게 밝은 무늬 n 플러스 한 번째 밝은 무늬, 그 다음에 이게 R n 번째 밝은 무늬라고 하면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이렇게 하면 자, 이 넓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파이 Rm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파이의 Rm의 제곱을 하면 되죠. 이게 요 사이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해보면 계산을 여러분들 해봅니다. 그럼 교재에 있는데 해보면 파이 R 람다가 나오죠. 그럼 이건 일정한 값이죠. 이게 일정한 값을 가지니까 바깥으로 나가면 R이 커지니까 이렇게 원이 만약에 더 커지면 면적이 일정하려면 요 밝은 무늬와 밝은 무늬 사이에 간격 요거는 줄어들어야 되는 게 당연하죠. 왜냐면 이 면적하고 요 면적하고 같으려면 R이 커질수록 뭐가 요 밝은 무늬와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은 줄어들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RM 이게 RM이고 RM입니다.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자, 여기 사용한 거죠. 그냥 여기 제곱을 해서 넣고
제곱을 해서 이게 아니고 제곱을 해서 여기 넣고 제곱을 해서 여기 넣으면 되죠.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두 장의 평면 유리 사이에서의 간섭, 세기형 간섭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어떤 평평한 유리가 이렇게 바닥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약간 이렇게 세기형으로 이렇게 들려서 이런 식으로 유리가 들려져 있습니다. 오른쪽 끝에 뭔가를 끼워 놔도 되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두 개가 유리입니다. 그 위에서 이제 빛을 수직으로 쪼여 줄 겁니다. 근데 지금 그림을 과장했지만 요 사이의 간격이 이 유리들보다는 굉장히 작은 거예요. 두께가. 사실은 이 유리 두께들이 요 사이 공간보다 훨씬 큽니다. 근데 이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과장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을 해보면 되느냐? 자, 지금부터 해보면 위에서 수직에서 빛을 쪼여주고 위에서 쳐다볼 겁니다. 자, 그러면 빛이 이렇게 와서 이 면에서 이렇게 반사가 하나 될 것이고 또 이렇게 와서 아랫면에 있는 데서 이렇게 반사가 돼서 이렇게 빛이 올 겁니다. 그럼 이 두 빛이 서로 간섭을 일으킬 거거든요. 만약 이 끝에 이 마지막 요 부분의 높이를 우리가 h라고 한번 두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 유리판의 길이는 나와 있는 것처럼 L이라고 한번 더 봅시다. 자, 이 상황에서 자, 현재 여기 이 두께 요 부분 지금 이 부분에 높이를 D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럼 자, 간섭을 하려면 먼저 뭐를 고려해야 되죠? 반사에 의한 위상차가 있냐 없냐죠. 이걸 굴절률이 N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빨간 빛,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와서 여기서 부딪히는 빛 같은 경우는 굴절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큰 데서 작은 데로 갔으니까 얘는 반사에 의한 위상 변화가 없어요. 0이에요. 하지만 파란 빛은 반사에 의한 위상 변화가 있죠. 이렇게 와서 튕기면 고정단 반사가 돼서 파이만큼 위상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경로 차이가 간경로가 m람다인 경우가 뭐가 되는 거죠? 얘는 상쇄 간섭의 조건이 되고 반대로 m람다 더하기 2분의 람다일 때 얘가 보강 간섭의 조건이 됩니다. 즉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그쪽 부분에서는 어두운 무늬가 발견되고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그 부분은 밝은 무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간경로차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얘가 D예요. 그리고 얘를 자, X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밝은 무늬가 나타나는 X의 위치, 그러니까 N번째 밝은 무늬가 나타나는 X의 위치를 한번 봅시다. XM.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각도를 세타라고 한번 둬보겠습니다. 그럼 각도는 일정하죠. 그럼 경로차는 어떻게 됩니까? 경로차는 이 빨간빛과 파란빛 사이에 이 빨간빛과 이 파란빛 사이에 경로차는 2D가 되겠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니까 2D가 됩니다. 굴절률이 1이라고 두면 2D가 경로차가 될 거고. 자, 근데 우리는 D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이 D 대신에 XM 탄젠트 세타라고 둘 수가 있죠. 근데 이 전체 그림에서 보면 이 n번째 밝은 무늬 또는 밝은 무늬나 어두운 무늬 해봅시다. n번째 밝은 무늬라고 해봅니다. n번째 밝은 무늬 그러면 탄젠트 대신에 L분의 H를 써도 상관이 없죠. 자, 이게 뭐가 되면 자, 요 조건을 만족시킬 때 n번째 밝은 무늬죠. m 람다 더하기 2분의 람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xm은 자, xm 이라는 것은 해보면 2h분의 L 람다에다가 m을 곱한 거 더하기 뭐가 됩니까? 4h분의 람다 L 요런 식이 되겠죠. 이게 밝은 무늬가 나타나는 위치입니다. 자, 그럼 조건은 이렇고 조건은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자, 경로차가 이런 조건 근데 그 경로차가 이런 값을 가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무늬 사이의 간격을 한번 보겠다는 거죠. n 플러스 한 번째 무늬와 n 번째 무늬 사이의 간격을 하면 이웃한 무늬 사이의 간격이죠. 그러면 해보면 얘는 뭐가 남냐면 2h의 L 람다가 됩니다. 2h의 M 람다, L 람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사실 지금 보면 L분의 H가 탄젠트니까 2 탄젠트 세타의 람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2 탄젠트 세타분의 람다, 뭐 이런 식으로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 봤을 때, 자, 람다가 길어지면, 커지면, 파장이 길어지면 무늬 사이의 간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늬 사이의 간격은 넓어지는 거죠. 넓어지고, 그죠? 그다음에 세타가 커진다는 말은 오른쪽으로 조금만 이동해도 더 많은 경로차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타가 커지면 델타 x는 무늬 사이에는 조금만 오른쪽으로 옮겨도 그 정도의 보강이나 상쇄를 일으킬 수 있는 경로차를 얻을 수 있으니까 델타 x 사이의 거리는 x 사이의 거리 델타 x는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조건을 이해하는 거죠. ED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D를 뭐 계산하지 않더라도 ED는 M 람다 더하기 2분의 람다가 뭐예요? 보강 조건이고 ED가 M 람다인 게 상쇄 조건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